국립. 시작하시기 전에 예. 질문 하나 있어요. 총동창회 임원입니다. 예. 우리가 얼마 전에 총동창회 주관으로 시민 토론을 했는데 그때 주요 지역 단체들이 한 30여 곳이 단체장님들하고 참석을 하셨는데 예. 그 주요 단체인 원영회, 상공회의소, 택시 운송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 강릉시의회, 강릉시 주민자치협의회, 주민 등등 이렇게 많은 단체들이 참여를 했는데 이번에 제가 알아본 바로는 전혀 연락을 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시민 토론회고 공청회입니까? 동창회에만 공식 공문을 받고 시민들한테는 전혀 홍보도 안 되고 시민들한테는 알리지도 않고 무슨 분위기에 있어가지고 난 이런 식으로 공청회를 하는지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시민들과 함께 상생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다면 시민들한테 먼저 알리고 시민들에게 그런 내용들을 설명을 해야지. 교직원, 학생 이렇게 모아놓고 하기 이게 무슨 설명입니까? 우리 동창회는 도저히 이런 거 인정을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애초에 더 시간을 더 늘리든지 해서 시민들에게 알려서 시민들이 주가 되는 글로벌 대학 취지 설명회가 돼야지. 이게 무슨 저는 팽팽히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총 동창회는 인정 못하겠습니다. 이 사업 설명회는. 이게 무슨 시민과 함께하는 강대학입니까? 동창회는 인정 못하겠으니까 퇴장하겠습니다. 여기 시민들 있으면 주라고 학교 확인나 말고 시민들 오셨으면 확인하고 오세요. 이게 지뢰 붙자고 하는 일이지. 뭐 말도 안 돼. 여기 교수들 임직원들 뭐 동원연대 했어요. 아니 뭐 당신 시민들이랑 하나도 들어가 내가 전부 다 학교 교직원을 불리지 뭐 예, 저희 오늘 이 설명회 자리는 저희들이 그 내부 직원 그리고 그 시민들에게는 저희가 보도 자료를 냈고요. 그다음에 보도 자료를 통해서 충분히 그 시민들에게 그 안내가 되었다고 판단을 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뭐 특정 단체들을 저희가 대상으로 공문을 수행해서 그렇게 설명회 자체를 계획한 것 아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그 진행을 맡게 된 기획평가과장 윤세훈입니다. 행사는 총장님 인사 말씀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그동안의 사업 경과 보고 드리고, 그리고 저희 기획처장님께서 설명하고, 그리고 질의응답 받는 순서로 그렇게 오늘 그 사업 추진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립강릉원주대학교 박덕영 총장님께서 참석해 주신 분들께 인사의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국립강릉원주대학교 박덕영입니다. 시작 모두부터 높은 언성이 있으셨는데요. 총장으로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들었을 때 좀 유감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대학이 지들이 잘 되기 위해서 하는 거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제 선공약이 학생 성공과 지역 발전을 연계하며 지속 발전하는 대학이고, 대학이 발전하는 것이 지역의 발전과 동떨어져 있지 않은 것이고요. 그런 면에서 대학만 발전하고 지역을 무시한다라는 말씀은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어쨌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교수, 직원, 학생 여러분, 또 강릉 시민 중에 여러분, 동창회 임원 다 나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시간 내주셔서 이렇게 자리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2023년도에 글로컬 대학 30사업에 1차 년도 10개 대학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 10개 대학 중에 강릉원주대학교와 강원대가 통합을 전제로 한 글로컬 대학 30사업에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었고, 현재 2차 년도 10개 대학을 위한 경쟁이 치열한 상태입니다.
내년까지 1년에 10개씩 해서 30개 대학을 선정한다는 계획으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2023년 당시엔 제가 총장이 아니었고 전임 총장님께서 이 사업의 수주에 대해서 성공을 하셔서 그 점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 중에서 교수건, 직원이건 학생이건 관내의 관계 인사든 간에 충분한 설명과 소통이 부족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제가 절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2024년도 4월 22일자로 총장이 되면서 소통을 강화하겠다라는 기치를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총장직에 임명되기 전까지는 제가 운신하는 데 있어서 많은 한계점이 있었고, 그 2월 하순경에 전임 총장님께서 맞추고 2달 동안을, 사실은 그 이전부터라고 봐야 되겠지만 총장의 임기가 말기에 가까워지면 학교가 무엇인가를 역동적으로 추진하는 데 있어서의 상당한 한계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런 걸 속칭 레임덕이라고 부르죠. 실제로 그런 레임덕 현상이 우리 학교에도 있었고요. 현재 강원대가 제가 취임하고 났더니 강원대가 이제 6월 5일자로 총장님이 임기를 만료하시면서 취임하고 났더니 강원대학교가 레임덕 현상에 빠졌습니다. 현재 신임 총장은 아직 임명되지 않았고 우리 학교만큼 늦어질 거라고는 추정하지 않지만 당장 6월 6일자, 7일자부터 신임 총장이 임명돼서 일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임명되지 않고 있습니다. 언제 임명될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희망컨대는 6월 중으로 강원대학교 총장님이 임명되기 희망합니다. 강원대학교 총장님이 임명이 되어야 그간의 레임덕 상황을 벗어나서 제대로 된 협의를 속도감 있게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6월 14일 이번 주 금요일까지 교육부에 글로컬 사업과 관련된 수정된 실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마감일에 임박한 상황의 설명회입니다. 왜 이 설명회를 좀 더 일찍 하지 못했느냐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말씀드렸다시피 강원대의 행정이 신속하게 돌아가지 않는 문제, 그리고 뭔가 중요한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강원대학교의 책임 있는 인사와 제가 뭔가를 타결을 지어야 되는데 그런 핵심적인 책임 있는 결정을 하기에 애매한 상황에 빠진 강원대학교의 상황, 이런 것들이 다 결부되면서 늦어졌기 때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불가피하게 촉박하게 교육부의 제출 마감 기한은 우리 대학교에만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나머지 우리와 같이 선정된 10개 대학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마감 기한입니다. 그래서 특정 대학교만 마감 기한을 늦춰달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준수해야 되는 마감 기한입니다. 그런 면에서 그간의 미흡했던 설명회를 좀 더 넓게, 좀 더 자주, 좀 더 구체적으로 하는 데 있어서의 한계 상황이 있었다라는 점에 대해서 양해가 있으시기를 구해봅니다. 자, 그럼 이제 16일 날 제출하는 이 수정 실행 계획서의 결과가 그 내용 그대로 전부 다 반영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여전히 퀘스천 마크가 남습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있습니다. 강원대학교, 강릉원주대학교의 강원대학교가 글로컬 사업에 선정될 수 있던 가장 큰 동기는 뭐냐 하면 1도1 국립대학교라는 키워드입니다. 단순 통합이 아닙니다. 한 개 도에 한 개의 국립대학교만 존재하는 모델이 교육부로부터 큰 관심을 받은 결과이고, 최근까지도 교육부총리님 만나서도 이야기를 하다 보면 우리 학교가 추진하는 이 1도1 국립대 사업에 의한 글로컬 사업의 성공 여부가 나머지 전체 지방자치단체의 표준적 모델이 되어서 다른 도에서도 1도1 국립대학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의 동기가 되기를 바라는
의지가 강력하게 깔려 있습니다. 일반적인 통합과 일도일 국립대학의 통합에 있어서의 가장 큰 차이점은 현재 우리도 원주대학과 통합을 해서 강릉원주대학교가 됐습니다만 그간의 통합은 메인 캠퍼스와 서브 캠퍼스의 개념을 강조를 하면서 유사학과를 복수의 캠퍼스에 두는 걸 허용하지 않고 한쪽으로 통합시키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릉원주대학교 강릉 캠퍼스에 있던 유아교육학과가 원주로 이동을 했어야 했고, 그리고 통합에 있어서의 그런 유사학과 통합의 다른 요소들도 예를 들어서 예술적인 요소가 원주에 남아있는 것은 예술체육대학교가 있는 강릉으로, 이런 식으로 캠퍼스 간 학과 이동이 전제가 되어 있는 계획이 필요했었고, 그에 따라서 운영하는 것에 있어서도 대학 본부가 메인 캠퍼스에 소재하고, 그리고 서브 캠퍼스에 있어서는 대학 본부에서 지원하는 행정체계의 지원을 받는 그런 위성 캠퍼스의 개념으로 이것을 강조하는 통합 모델이었습니다. 이렇게 운영하다가 보니 저희 대학은 그래도 나름대로 원주 캠퍼스에 대해서 신경을 쓴다 해도 원주 캠퍼스 교수님들, 직원분들, 학생분들의 불만이 없을 수 없었고, 저희 대학교보다 훨씬 더 심각한 충돌을 빚은 국립대학교들, 통합한 국립대학교들이 이곳저곳에서 나왔고요. 그 나온 사실을 교육부가 잘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교육부 국장님과 통화를 했을 때 교육부 국장님의 말씀도 그런 사실을 잘 알고 있고, 일도일 국립대학교에서 다른 도의 국립대들이 이 모델을 따라가려고 한다면 그 기존의 통합에 있어서의 벌어졌던 그런 불협화음을 줄이는 방향으로 모델이 설정되어야 함을 잘 인지하고 있다라고 물론 구두로 얘기를 했습니다. 일도일 국립대학이 일반 통합과 다른 거는 인위적으로 특정 학과를 특정 캠퍼스로 몰아서 지금 당장 통합과 함께 이동을 시키고 하는 것이 안 해도 되도록 일단은 각 캠퍼스가 각 캠퍼스 소재 지역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모델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건임을 교육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통합이라는 것이 결혼과 같아서 결혼을 하다 보면 양가가 모두 만족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간의 그 결혼을 추진하는 과정에 다소간의 불만사항이나 이런 것도 충돌이 일어나기도 하고 하는 것은 인지상정이라고 보고요. 다만 제가 이제부터 강원대학교 신임 총장이 임명이 돼서 제가 견지해야 될 자세는 일도일 국립대학의 본령인 각 캠퍼스가 각 지역에서 최대한 발전하는, 춘천 그 전임 김원영 총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춘천이 발전하는 것에 발목을 잡으려고 생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춘천도 발전하고 강릉도 발전하고 원주와 삼척도 발전하고 모두가 잘 되는 방향을 찾아 나아가야 하지, 파이 게임의 개념을 가지고 특정 캠퍼스의 발목을 잡는 것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말씀을 하셨고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춘천 캠퍼스 발전하는 거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 춘천 캠퍼스의 발전을 위해서 특정 캠퍼스가 상대적으로 희생되어야 하는 것은 저도 용인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 얘기를 싸움이 아닌 논리와 합리로서 설득하고 해나갈 과정이고, 그 과정에 교육부도 거점 대학교가 물론 덩치가 크지만 저희보다 덩치가 크지만 큰 대학교의 논리 위주로만 흐르게 되어서는 이 일도일 국립대 모델이 타 도에 전파되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논조를 기반으로 해서 최대한 강릉 캠퍼스, 오늘은 강릉 캠퍼스에서 하는 거지만 강릉 캠퍼스뿐만 아니라 원주 캠퍼스도 향후에 어떻게 하면 위축이 적도록 그리고 가급적이면 더 발전하도록 노력하느냐의 방향을 잡아 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화를 내고 나가신 분들도 계시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미 2040년 불과 15년 남은 미래에 현재의 대학 입학 자원의 40%의 인구가 줄어든다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40%의 대입 자원이 줄어든다는 것은 수도권 선호의 현재의 사회 분위기가 바뀌지 않는 한 지방대학교는 최소한 40% 줄어든다는 이야기입니다. 50%가 될 수도 있고요. 60%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이러한 지방소외의 현실을 가급적 충격을 최소화하고 이 캠퍼스가 대학교로서의 기능을 계속해서 강릉과 원주에서 지역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배출하거나 기반이 되어주느냐에 있어서의 원칙을 가지고 협상을 계속 해나가야 합니다. 지금 현재 골조가 서 있습니다. 건물을 완성을 지어야 하는데 현재의 단계는 기둥이 선 상태고 대들보가 서고 있는 상태인데 기둥과 대들보만 있다고 해서 사람이 살 수 있는 건 아니죠. 외벽도 쳐야 되고요. 인테리어도 해야 됩니다. 구체적인 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많이 남아 있는 거를 협상을 해 나가야 하는 과정이고 오늘은 그런 거를 하는 데 있어서 교육부가 약속했던 대로 글로컬 사업을 위해서 재정 지원을 하고 통합에 필요한 지원을 하고 하는 데 있어서 일단 최초에 냈던 계획보다 교육부가 바라봤을 땐 좀 미흡한 부분이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수정한 걸 한번 제출해봐. 제출한 걸 보고서 그게 다 그대로 된다는 거 아니고 교육부가 판단했을 때 그거에서 미흡한 부분은 더 수정을 요구를 하고 조정을 해서 최종안을 확정해 나아갈 거야 라는 의미의 시점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하는 이것이 100% 그대로 문자 그대로 전부 다 이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교육부의 필요에 따라서 조정될 여지는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희망적으로 봐야 할 것은 왜 도대체 교육부가 1도1 국립대 체계를 높이 평가하느냐라는 측면은 강원도의 한 개 사례만 갖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산하고자 하는 노림을 가지고 높게 평가한 것이라는 점이고 전국으로 그렇게 확산하는 데 있어서 만약에 국립중심대학교가 거점대랑 통합을 할 때에 명백히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식으로 통합이 될 때 이것이 확산될 수 없다라는 점을 교육부도 인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우리는 남은 기간 동안에 최대한 국립중심대가 거점대보다 불공정하게 차별받지 않는 룰을 만들어가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제가 이 대학교에 강릉과 원주 캠퍼스가 좀 더 나아지고 아니면 상황이 어쩔 수 없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그 위축되는 것을 최소화하고 하는 방향을 찾아야 하는 건 너무도 당연한 저의 몫이고 그것이 대학만을 위해서 지역을 버렸다로 절대로 연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지역과 대학이 같이 살아야 하는 문제임에 대해서 학내 구성원뿐만 아니라 지역민 분들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간의 스타일에서 논의를 진척시키는 스타일에서 아쉬움이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을 것이고 현재 이러저러한 앞서 말씀드렸던 양교 간의 총장 임명과 관련된 사안이나 등등으로 해서 아쉬운 부분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근본적으로 국립강릉원주대학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있어서 잘못된 방향을 노정한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지는 않고 그런 상황적인 환경이 있으니 그 부분을 다소간 감안해 주시고 이후에 그런 중요한 사항 교육부 국장께서 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불공정한 상태로 통합이 진행되면 1도1 국립대학교라는 것은 현재의 국립학교 설치령 및 고등교육법에 의해서 인정할 수 있는 체계가 아니다. 완전히 새로운 체계다. 이 체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법 개정도 필요한 상황이다. 그 법 개정은 아마 내년까지 되겠죠. 2026년 3월에 통합대학교가 출범하려면 올해의 남은 기간과 내년 한 해 동안에 법령 개정이 부속되어야 하는 일입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만약에 그렇게 불공정하다면 국회에선들 이게 제대로 통과되겠느냐. 왜냐하면 각 지역에 국회의원들이 있고 각 지역에 여론이 있는데 이거를 성사시킬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족한 부분은 부족한 부분대로 지적해 주시고 다만 그거를
기본적인 색안경을 끼고 모든 게 짜여진 대로 뭔가를 위해서 가고 있다라고 바라보시는 것은 조금 마음을 열고 오늘 설명회를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그 주어진 시간이 짧은데도 불구하고 준비하는 데 애쓰신 최은열 기획처장님을 비롯한 준비하신 분들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보람 있는 설명회를 듣고 나서 질의응답을 하고 나면 그래도 뭔가 좀 안개가 좀 거쳤다 싶은 부분이 있는 유익한 설명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계획경과과장 임소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경과는 좀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처음부터 좀 차근차근 설명드린다는 취지에서 첫 단계부터 경과를 좀 소상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에서 23년부터 27년까지 단계적으로 한 글로컬 대학 30개를 지정하겠다라는 사업을 발표를 했고, 저희들은 그 강원대학교와 1도 1 국립대 모델로 사업 신청을 5월 말경에 하게 되고 6월 20일경에 15개를 선정하는 그 예비 지적 대학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 후에 우리 대학에서는 그 공청회를 강릉 원주 나누어서 개최를 했고 9월 14일부터 15일 이틀간 구성원 찬반 투표를 실시했습니다. 그 투표 결과는 보시는 바와 같고요. 이 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 사업을 계속 추진해서 작년 11월 13일 글로컬 대학 33 사업 본 지정에 선정된 바 있습니다. 이후에 그 글로컬 대학 사업의 핵심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대학 통합의 핵심이기도 한 학사구조, 재구조화와 관련된 그 의견들을 그 수차례 거쳐서 하게 됐습니다. 구조화 설명회를 3월 달에 이거를 해야 돼. 선정을 하게 됐고, 설명회를 그 3월, 그 다음에 그 학과장 간담회를 여러 차례 걸쳐서 캠퍼스별로, 그 다음에 단과대학별로 진행을 했고, 그 다음에 학사구조 혁신위원회 회의, 교무회, 대학평위원회를 거치면서 현재 그 신청 그리고 각 학과가 어떻게 진행하겠다고 하는 내용들이 완료가 된 상황입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들이 그 24년 2월 16일 그 강원도와 그 통폐합 추진을 위한 통폐합 신청서를 교육부에 제출했습니다. 글로컬 사업 추진과 통폐합이 연계되어 있지만 분명히 말씀드리면 글로컬 사업 추진과 대학 통폐합은 별도의 행정행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월 16일 그 통폐합 신청서를 교육부에 제출하게 된 거고요. 신청서를 제출하고 그다음에 그 교육부에서는 그 양 대학의 총장님이 바뀌신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대학들과의 관계도 있기 때문에 글로컬 대학 30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는 그 협약을 체결을 요구를 했고, 저희는 총장님이 안 계실 때 부총장님께서 대리로 참석해서 협약을 체결하는 그 절차도 거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2월경에 제출한 그 통폐합 신청서는 사실은 글로컬 대학 사업 추진 계획서를 토대로 한 약식 사업 신청, 통폐합 신청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통폐합 신청서에는 학사구조, 재구조화 방안, 그 다음에 통폐합 후에
행정 조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입학 정원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상세한 계획이 들어가 있어야 하는데, 그 계획은 글로컬 사업 30으로 가름하겠다라는 취지에서 사업 신청을 했고, 다만 교육부에서는 그래도 여기에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무엇이냐면 내부 구성원들의 의사를 좀 반영해라. 그래서 대학평의원회, 교무위원회 등 대학의 심의 절차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그거에 대한 결과를 제출해달라는 보완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진행을 했고, 대학평의원회 심의 과정에서 대학평의원에서 내부 구성원들의 의견 수렴이 부족했다라고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그 지적을 수용을 해서 저희들이 5월에 9일, 10일 이틀간 통합대학 출범일과 통합대학 교명에 대한 구성원 의견을 수렴을 하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투표율은 54.97%였고 찬성은 92.92%였고 이것은 총장 선출 방식을 준용해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아까도 총장님께서 말씀드렸지만 수정사업계획서를 제출함에 있어서 저희 양 대학이 임의로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부에서 추천한 인사가 포함된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한 컨설팅 팀을 2개를 만들었습니다. 연구과제 1은 일도일 국립대학 시스템 고도화 방안이었고요. 연구과제 2는 글로컬 대학 실행계획, 저희들이 수행하는 세부 사업에 대한 고도화, 그 다음에 규제혁신 방안 도출과 관련된 정책 연구를 2개를 시작을 하게 됐고, 4월 착수 보고를 통해서 지금 중간 보고도 있었고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일정이 조금 차이는 있는데 저희들은 6월 14일까지가 수정사업계획 최종 제출인데 정책 연구 보고서는 7월 20일경이 최종 납품일로 그렇게 되어 있고, 저희들이 계속 2 대학 그리고 컨설팅 단과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월 14일 날 최종 실행계획서를 제출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강원대랑 계속 협의 중에 있고, 강원대로부터 이제 7일 지난 금요일 중에 초안 형태를 작성을 했고, 거기에 대한 의견들을 계속 주고받고 있는 상황이고, 이거를 토대로 해서 오늘 설명회도 개최하고 지속적으로 실행계획서를 수정 보완할 그런 예정이고, 6월 14일 날 최종 실행계획서를 제출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만 거버넌스나 이런 좀 예민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유보적인 조항을 담아서 제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동안 진행되어졌던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고요. 다음은 저희 기획처장님께서 주요 사업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터가 있나요? 컴퓨터 방향으로 이쪽 방향으로요? 불편하던데. 안녕하십니까. 기획처장을 맡고 있는 최원열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글로컬 대학 30의 추진 배경과 그리고 굵직한 사업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또 궁금하신 거에 대한 질의응답을 통해서 저희들이 공유하지 못했던 그런 사항들을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이렇게 설명회를 가졌고요. 오늘 그게 조금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글로컬 30이 왜 우리가 신청을 하게 됐고, 거기에 왜 우리가 이 글로컬 30에 조금 목매어서 조금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배경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큰 이유는 지금 이와 같습니다. 학령인구 감소와 지방대학 위기입니다. 즉 아까 총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학령인구가 급속도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예전에 제가 이제 대학에 들어올 때는 한 60만 명 이 정도 됐었는데 지금 한 40만 명밖에 안 되고요. 앞으로 지금 23년 출생아 수가 23만 명에 불과하니까 앞으로 20년 후는 20만 명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불가피하게 지금 40만 명에서 반으로 줄어드는 그런 학령인구 감소가 불가피해질 수가 있고요. 여기에 지방 소멸 위기는 아주 불보듯 뻔한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도권 집중화는 더 가속화가 될 것으로 짐작이 되어집니다.
거기에도 똑같이 학령 인구가 감소하니까 빈자리는 무조건 지방에서 올라가서 학생들이 채울 것 같다라는 그냥 아주 편한 그런 예상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위기 속에서 저희들이 그럼 탈출구가 무엇일까 고민을 했습니다. 교육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교육부도 지금 기존에 있었던 그 전문기관이라고 하는 연구재단에서 대학 육성 사업비의 100%를 연구재단을 통해서 집행을 하고 있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라이즈라는 그런 센터를 새롭게 만듭니다. 그래서 50% 이상을 라이즈 센터에서, 그러니까 50%는 기존의 연구재단에서, 그리고 50%를 라이즈 센터에서 관할을 하고, 이 라이즈 센터는 기존의 그 교육부에 바로 지침을 받는 게 아니라 지자체의 지침을 받아서 같이 그 사업비를 집행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 대학은 그 교육부뿐만 아니라 지자체와도 상생과 협력이 꼭 필요하다라는 이런 환경적인 변화에 위치해 있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우리 대학은 그 기존에 있었던 그 롤이죠. 그 교육, 연구, 봉사에 더불어서 지역과의 상생 그리고 혁신을 더 추가해야 된다라는 그런 가치의 변화를 인지할 수가 있었고요. 이것을 위해서 기존의 그 글로컬 30이라는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글로컬 30이 어떻게 어떤 그 주요 내용이 있는지는 바로 다음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글로컬 30의 가장 큰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강원 1도1 국립대학을 통한 글로컬 대학 도시 구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글로컬 대학 하니까 글로컬 사업하고도 맞는 얘기죠. 사실은 지방에 있지만 글로벌한 대학을 만들겠다 하는 그런 캐치프레이즈로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 그 강릉원주대학교와 강원대학교는 이 글로컬 30을 선정받기 하기 위해서 1도1 국립대라는 새로운 모델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1도1 국립대라는 새로운 모델을 추진하면서 저희들이 목표로 삼은 것이 글로컬 융합인재를 육성하자라는 거고, 세계 100위권의 학문 분야를 10개 이상 만들자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에 대해서 대전환을 하자라는 거고, 데이터 기반의 지역 산업을 혁신시켜서 지역 기여도나 영향력을 전국 1위로 만들어보자 하는 게 저희 글로컬 사업의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또 지속발전 가능한 대학을 만들자. 즉 우리 대학이 존립하기 위해서는 재학생들이 계속 들어오고 그 재학생들이 지역 정주해야 되는 그런 선순환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재학생의 10%를 창업교육시키고 온라인 과정생 및 외국인 유학생을 한 1만 명 이상 유치를 시켜서 대학이 존속할 수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교육, 연구, 지역과의 상생 혁신을 선순환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유지하자라는 게 저희들 목표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그 학령 인구가 감소하는 것은 명확관화하기 때문에 이것을 좀 보완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교육부도 계속 좀 집중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 외국인 유학생을 많이 유치하자라는 것이 이제 많은 화두로 지금 대두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그림 많이 보셨죠? 이게 가장 대표 그림입니다. 저희 글로컬 30 사업계획서의 가장 대표 그림이고, 자세히 보시고 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셨던 교수님이나 여기 지역 주민이나 학생분들이면 아마 바뀐 게 느껴지실 겁니다. 이 발췌는 지금 24년도 4월 2일 저희들이 교육부의 회의를 통해서 제출했던 자료이고 조금 약간 바뀌어 있습니다. 먼저 바뀐 내용을 설명드리기 전에 그 캠퍼스별 특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캠퍼스별 특성화는 춘천 캠퍼스는 교육연구 거점을 특성화를 하겠다라는 거고, 강릉 캠퍼스는 지학연 협력 거점을 만들어서 특성화를 하겠다. 그리고 원주 캠퍼스는 산학협력 거점을 만들어서 지역 특성화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삼척 캠퍼스는 지역산업 거점을 만들어서 지역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그 지역 특성화를 하겠다라는 것이고, 이것을 위해서 각각의 그 굵직굵직한 센터를 설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춘천이나 삼척은 지금 여기 해당 내용에 조금 벗어나는 것 같아서 그 강릉이나 원주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릉 캠퍼스는 지역 내에 연구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과 연구소와 산업체를 같이 연계할 수 있는 산학연
협력 플랫폼을 만드는 것을 이제 주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을 이제 기반으로 깔고 저희들이 이제 새롭게 지금 만들려고 하는 센터가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청색기술센터와 한국어 교육센터인데 그때 당시에는 한국어센터로 저희들이 수정을 해서 발표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거와는 좀 다르게 수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강릉 캠퍼스에는 청색기술센터와 한국어센터, 명확하게는 한국어교육센터로 지금 설립이 인가가 되어져 있는 상태고요. 한국어교육센터를 만들어서 기존에 있었던 연구소와의 기술 협력을 청색기술센터를 통해서 할 수가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던 학령인구 감소를 통해서 굉장히 학교에 존폐나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많이 극복하자 하는 것이 한국어 교육센터입니다. 이 한국어 교육센터는 대학에 입학 전에 외국인을 유치를 해서 그 외국인 학생을 한국어 교육을 시키고 그 학생들이 이 캠퍼스나 다른 캠퍼스에도 갈 수 있지만 보통 뭐 제 느낌이지만 지금 강릉 캠퍼스에서 교육을 받으면 강릉 캠퍼스 쪽으로 보통 많이 온다라는 그런 뭐 데이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강릉이나 원주 쪽에 이렇게 학생들을 보낼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마련이 되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어지고요. 원주 쪽에서는 산업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산업체의 현장 체험 오픈센터, 산업체에 도움을 줄 수 있고 산업체에 직접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현장 체험 센터를 오픈을 해서 그 현장 체험 센터로부터 그 학생들이 잘 현장 체험형 그런 교육을 받게 되는 그런 센터의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 이 산학협력 거점의 주된 목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캠퍼스를 기반으로 해서 특성화가 이루어지면 그 특성화가 서로 서로 경쟁하거나 그러는 것이 아니라 공유할 거는 공유하고 연합할 건 연합하고 그리고 통합할 거는 통합하면서 글로컬 대학 도시를 구현한다는 것이 가장 큰 이번 글로컬 대학 30의 가장 큰 목적이고 저희들이 해 나가야 될 굵직한 목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로컬 30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크게 추진 과제가 3개가 있습니다. 대학 간 벽 허물기, 그리고 학과 간 벽 허물기, 그리고 캠퍼스 지역 간 벽 허물기 이렇게 3개로 구분할 수가 있고 대학 간 벽 허물기는 1도1 국립대로서 우리가 진행을 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1도1 국립대학은 세부 과제로 1도1 국립대학 구축 및 운영, 거버넌스를 통해서 아주 최적의 거버넌스를 형성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강원 1도1 국립대학을 구축하고 운영을 통해서 대학 간, 캠퍼스 간 벽을 허물 수 있겠다라고 판단이 되어지고 또 교육 입장에서는 LRS 기반의 원격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캠퍼스 간 거리가 굉장히 떨어져 있더라도 똑같은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원격 교육이 가능할 수 있는 그리고 개개인 학생들 개개인에 따라서 초개인화 학습이 가능한 그런 LRS 원격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하는 것이 이 대학 간 벽 허물기입니다. 또 학문 학과 간 벽 허물기는 멀티캠퍼스 기반의 교육 체계 혁신입니다. 이 세부 과제는 학사구조 재구조화를 통해서 아까 총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똑같은 학과를 합쳐야 될 건 합쳐야 됩니다. 그 니즈가 있을 경우에. 그리고 합치지 않아야 될 경우에는 안 합쳐도 된다라고 저희들이 지난 학사구조 재구조화 설명회 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최적의 구조를 형성함으로써 학사구조 재구조화를 만들고 학생들의 전공 자율권, 전공 선택 자율권을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향 쪽으로 진행할까 합니다.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캠퍼스 지역 간 벽 허물기는 지학 협력 허브화입니다. 이 지학 협력 허브화를 위해서는 새로운 조직 체계가 필요하고 그 조직 체계는 사실은 로컬라이드 협력 체계이면서 지학 협력 센터를 각 캠퍼스별로 만들어서 지자체와 산업체와 그리고 대학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이 협력 체계로부터 새로운 시너지를 만들어서 지역에 있는 산업체를 육성하고 거기에 정주할 수 있는 학생을 키워서 지역의 발전을 만들자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상세한 설명은 이 그림에 나와 있고요. 1도1 대학 구축은
말씀드린 것처럼 통합 거버넌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총장과 캠퍼스 총장을 각각 두어서 운영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통합 행정 프로세스를 추진해서 일목요연 단일 대학의 그런 그 행정 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프로세스를 추진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캠퍼스 특화센터인데요. 캠퍼스와 지역과의 연대성을 확대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굵직굵직한 그 각각의 특성화될 수 있는 그런 센터를 신설하고 또는 통합하고 공유하는 그런 캠퍼스 특화 센터를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 수요자 중심의 교육 시스템도 공유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멀티 캠퍼스 기반의 교육 체계 혁신입니다. 이것은 학문학과 간 벽화물기와도 같은 내용인데요. 지금 보시면 지난번 우리 학사구조 재구조화 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역 특성화 계약학과, 그리고 첨단학과, 교육과정 공유학과, 사회수요 통합학과, 이거 사실은 글로컬 통합학과로 바뀌었죠, 명칭이. 그리고 타클래스 통합학과로 이렇게 5가지의 그런 모델을 통해서 저희 학사구조 재구조화를 진행을 하고 있고, 그것이 이제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학생들의 전공 선택권을 굉장히 충족시킬 수 있고요. 또 자기 주도적인 학업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맞춤형 교육이 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다음은 상세 내용입니다. 저희 강릉 캠퍼스와 원주 캠퍼스의 각 학과 간, 학부 간 지금까지 학사구조 재구조화 논의를 통해서 도출된 그런 내용이고요. 이것은 지면으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글로컬 대학 30의 가장 핵심은 타클래스 통합학과죠. 아까 상위 세계 100위권에 위치하는 학문 분야 10개 이상 만들겠다 하는 게 매칭이 되는 게 사실은 타클래스 통합학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조금 크리티컬 매스를 키워서 조금 더 안정적으로 진행을 하고 연구와 교육을 동시에 잘 할 수 있는 그런 학과를 만들겠다 하는 것이 되겠고, 이런 학과들이 거기에 지금 선정이 돼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지학협력 허브화입니다. 지학협력 허브화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학협력 본부가 춘천 캠퍼스에 위치하게 되고요. 각각 캠퍼스에 지학협력 센터를 두는 그런 조직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학협력 센터를 통해서 교원의 산학협력 참여와 활성화를 추진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역 혁신을 위한 성과 관리와 성과 공유 확산을 할 수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순환이 이루어지면 지역에 있는 입학 자원을 조금 더 확보할 수 있고, 또 지역 정주할 수 있는 그런 졸업생들을 배출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많은 분들이 조금 핵심적으로 논의하고 싶고 관심을 갖고 계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먼저 강릉과 원주 2개의 캠퍼스가 이제 교육 중심으로 되어져 있었는데, 이제 4개의 캠퍼스에 지학연 및 산학협력 거점의 그런 통합대학이 만들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릉은 지학연 특성화, 그리고 저쪽 원주는 산학협력 거점 특성화로 되어지게 될 것 같고, 특히나 강릉 캠퍼스에서는 청색기술센터와 한국어교육센터로 특화센터를 신설하여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고, 그것을 잘 이루어지게 저희들이 지원할 계획이 있습니다. 또한 원주 캠퍼스에서는 산학협력 거점으로 현장 체험 오픈센터를 특화센터로 구축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장님이 지난번에 저희 보직자들과 같이 갔었는데, 원주 쪽에 어떤 공간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청사진도 사실 보고 왔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조금 박차를 가해서 진행할 계획이 있습니다. 캠퍼스 간 학생 정원 유지가 이제 문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입학 정원의 감축은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저희 2030년까지 기존의 6,200명의 입학 정원을 5,800명으로 약 400명 정도 감축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 이 감축 인원이 이제 되면서 아마 이런 고민을 하실 겁니다.
강릉이고 삼척이고 이쪽은 수도권과 멀어서 입학 충원율이 굉장히 떨어질 거 아니냐. 그럼 입학 충원율을 기반으로 해서 만약에 정원이 배정이 되면 이쪽 소외된 쪽은 굉장히 날이 갈수록 입학 정원이 줄어드는 상황이 벌어질 텐데 라는 고민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그 본부 쪽에서는, 저희 기획처에서는 학생 충원율에 따른 학생 조정이 아닌 캠퍼스별 특성화를 반영하는 그런 입학 정원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저희들이 계속 주장을 할 거고요. 그거를 위한 세부 산출 포뮬러를 만들어서 그 포뮬러가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대학 거버넌스는 캠퍼스 총장제를 기반으로 해서 자율적인 운영을 하겠다라는 게 이제 기본적인 방침이긴 한데 아직 세부적인 방침은 정해져 있는 게 아직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없다는 게 사실은 조금 어폐가 있는데 많은 안이 있는데 우리 지역사회를 설득시킬 만큼의 어떤 그런 안이 도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히 지금 여기 설명회 자료에 이렇게 공지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 공지한들 그게 또 바뀔 수 있으니까 아직은 저희들이 논의 중이다. 좀 맡겨달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저희 강릉 캠퍼스나 원주 캠퍼스가 소외되지 않게 거버넌스를 잘 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성화 혁신센터의 분산 배치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릉에서는 청색기술센터 그리고 한국어 교육센터이고요. 또 하나는 해양바이오 학영 플랫폼 센터라는 것이 기존에 있었는데 그게 이제 사업 분야가 너무 국한되어 있다 해서 이름만 살짝 바꿨습니다. 글로컬 학영 플랫폼 센터로 바꿔갖고 전 분야 지금 강릉 지역의 특화 분야를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런 학영 플랫폼 센터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 두 개, 세 개의 센터를 신설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신설했습니다. 규정상. 지역과의 이제 협력을 통해서 이제 성장하는 글로컬 대학을 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인재 확보와 인재 양성을 지원할 수 있는 사회적인 여건 조성이 더욱 중요할 것 같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 글로컬 대학 사업의 재정이나 인적 자원을 총동원을 해서 학생들이 잘 성장하고 지역과 대학이 공동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맞나요? 질의응답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교수회장 최정범입니다. 한 두세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는데요. 어쨌든 오늘 설명에 아까 서두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주민이 빠졌다 이러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원주 캠퍼스의 설명회가 지금 현재 추진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 전에 알기로는 원주 캠퍼스 설명회가 빠져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시간이 촉박한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할 건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원주 캠퍼스 설명회를 추진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 그리고 원주 캠퍼스와 관련되어 있는 그 행정이라든가 이제 거버넌스 문제가 사실은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 부분은 지금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고 앞으로의 계획은 하나의 어떤 캠퍼스로서의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어떤 구조로 갈 것이 인지를 좀 말씀해 주시고요. 저는 사실 아까 총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강원 1:1 국립대학이라는 이 모델이 사실은 전국적인 모델로 확산된다는 것에 동감합니다. 동감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롤 모델로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고 이것이 잘못되면은 결국은 또 많은 전국에 있는 국립대학들이 또 물론 이제 잘 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또 다른 이제 변형적인 그런 모델로 가져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그 충북대학교와 한국교통대하고
우리 그 강원대학교와 우리 대학하고는 약간 체제가 다른 게 충북대 모델은 공유 연합 통합에 대한 화학적인 통합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공유할 건 공유하고 연합할 건 연합하고 통합할 건 통합을 하다 보니 이게 믹싱이 되다 보니까 많은 이 혼란이 오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어떤 것은 통합하고 어떤 것은 연합하는 이런 형태고, 캠퍼스 모델은 캘리포니아 모델을 갖고 있지만 이게 사실 맹점이 있어요. 맹점이 있는데 그러한 것에 대한 그 좀 뭔가 벤치마킹을 했을 때 조금인가 뭔가 문제가 되는 것이나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이제 그런 것으로 좀 갖고 오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차원에서 좀 우리는 이게 뭐 복합형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여기에 대한 대안도 잘 마련을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춘천하고 강릉, 원주, 삼척이 서로 줄다리기를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거든요. 어떤 것은 통합하고 어떤 것은 연합하고 이러다 보니까 서로 간에 이제 그 힘싸움이 되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그런 부분이 앞으로 통합추진위원회에서는 좀 잘 조율이 돼야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학사 재구조화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지금 뭐 강원대학교와 강릉원주대학교가 이렇게 지금 학사 재구조와 관련되어 있는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강원대학교와 비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학사 재구조화에 해당되는 학과에 대한 지원이 지금 현재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여기저기서 들리는 말이 강원대는 이 학사 재구조화 관련 학과에 뭐 200만 원, 300만 원씩 지금 지원이 되고 있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 학교는 이런 이제 많은 그 생각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학사 재구조화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예산, 우리가 2023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예산을 언제까지 어떻게 썼는지 대략적인 것, 그리고 집행률이 어느 정도이고 현재 우리가 그 예산을 언제까지 얼마를 써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좀 말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아유, 그 좋은 코멘트 감사합니다. 세 가지인 줄 알았더니 한 네 가지 다 쓴 것 같습니다, 교수장님. 첫 번째 그 원주 캠퍼스 관련해서는 상당히 그 학생들하고 또 오해가 살짝 있었던 것 같고요. 그 사실은 여기 그 줌메일을 통해서 창을 2개 열고 진행을 하려고 저희 내부에서는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했었지만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수요일 날 3시에 원주 캠퍼스에 가서 진행한다라고 지금 연락이 됐나요? 아직 안 됐지만 오늘 아침에 다 결론이 나서 그렇게 추진하는 걸로 됐고요. 그리고 원주에 대한 그 원주 캠퍼스에 대한 조직 관련한 거는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여기 121 국립대학 시스템 고도화 방안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여기서 계속 논의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직을 넣었다가 집었다가 계속 이걸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때그때 즉각 반응을 해서 코멘트를 하고 의견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지금 원주 캠퍼스 부총장님 와 계시지만 원주 캠퍼스 부총장님 원주 캠퍼스에서 주신 그 조직들을 그대로 이 정책연구팀에 보내서 반영 좀 해달라라고 말씀을 드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런 상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논의해서 고쳐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뭐였죠? 네? 예산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고 또 하나 다른 게 있었는데, 예? 학사 구조 재구조화는 그 이번 주에 사실은 그걸 확립해서 공표를 하고 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그 모델별로 지원 내역이나 이 집행 내역을 받아서 진행을 할 계획이 있고요. 그걸 오늘 주요 부직자 회의 때 총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련돼서 조금 자세한 내용 과장님께서 설명을 주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예산 관련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산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11월 말 12월경에 그 예산이 확정이 됐고요. 그 금액이 뭐 여러 가지 논의 과정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대학으로는 21억 정도가 배정이 되었는데 그 집행할 수 있는 물리적 시간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올해 예산으로 전액 다 2월을 시킨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집행 과정도 이게 그 두 대학이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해야 되다 보니 그 춘천에 있는 글로컬 사업단의 일정의 그 심의 절차를 거치는데 시간이 좀 지났고요. 저희들이 그래서 그 결과가 끝나고 난 뒤에 예산 집행, 예산 배정 공문을 시행을 했고, 그 학사구조 재구조화와 관련된 예산은 저희들 기획평가과의 일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강원대랑을 좀 봐서 그 각 그 모델별 단가가 강원대랑 그 차별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거를 파악해서 그 수준에 맞도록 저희들이 그 예산 편성을 해서 그 각 학과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본 계획을 수립 과정에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되셨습니까? 그럼 언제까지 그 비용을 써야 되나요? 요 예산은 그 올 상반기까지 집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24년도 예산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제출한 최종 사업계획서를 보고 선정된 대학들의 최종 사업계획서를 교육부에서 일괄 평가를 해서 저희는 1,500억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범위 내에서 그 예산을 교육부에서 연도별로 배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 그 두 대학 합쳐서 1,500억입니다. 그러니까 상반기에 다 써야 되는데 지금 6월이고 곧 끝나요. 그 상황에서 학과에서 그 예산을 주면 어떻게 쓰라고 할까요? 과연 학생들을 위한 비용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좀 미리 사전에 그런 계획을 좀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각 학생들을 위해서 집행되어야 하는 사업과 관련된 예산은 이미 행정부서로 다 나간 상태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학과에서 학사 구조, 재구조화와 관련돼서 직접적으로 집행되어지는 예산입니다. 예를 들면 지역개발, 지역계약 특성화 학과에 예산이 배정되면 어느 기업체랑 어떤 방식으로 MOU를 맺을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그 교육과정 공유 학과 같은 경우에는 그 교육과정을 공유하는데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라고 하는 연구 용역이라든가 인건비 이런 것으로 직접적으로 쓰여지는 예산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외에 나머지 예산은 지금 행정부서로 예산이 배정이 되어 있고 그 사업이 일부 그렇게 집행되어 있고 그 2월 된 예산은 올해 말까지 집행해도 된다고 합니다. 예, 그 부분은 제가 잠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 예산과 관련 답 되셨나요? 네. 또 다른 질문 많으실 것 같은데. 질문 하나만 더 드려도 될까요? 예. 죄송합니다. 저희 요거 하고 제가 마이크 다른 게 아니라 아까 우리 기획평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지금 사업단하고 그리고 이제 통합하고 이게 사실은 이제 두 개가 공존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통합에 대한 문제는 또 다른 팀이 있을 것이고 사업단과 꾸리는 팀은 또 따로 있을 것으로 저희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필드에서는 많은 교수님들이나 이제 우려되는 부분이 사실은 통합과 관련돼 있는 것은 빨리 위원회를 꾸려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통합하고 사실 이 사업단의 운영하고는 좀 약간 별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막 믹서가 되니까 이게 어떤 거는 어떤 사업, 이 사업이 일환인 것인지 아니면 통합의 일환인 것인지가 불명확해요. 필드에서 받아들이기는. 그래서 통합위원회를 뭐 추진을 좀 해서 통합과 관련돼 있는 것은 이 통합위원회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거버넌스도 빨리 마련돼야 되지 않나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되고요. 제가 지난번에 우리 기획처장님께도 직접 말씀을 드렸는데 유사한 위원회들이 지금 많이 공조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단과대학에 한 분씩 있는 그런 뭐 그 글로컬 뭐 사업 위원회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해서 빨리 추진이 될 수 있는 구조를 좀
재정비하는 것도 지금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사업에서 뭐가 나오는지가 사실 돈은 쓰는데 이게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서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글로컬 사업계획서 안에 사실은 1도1 국립대학이라고 하는 게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고 통합이라는 것이 가장 큰 장점으로 저희들 부각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떼놓고선 할 수는 없지만 실제로 통합위원회라는 건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서 만들 수 있으면 만들고요. 그리고 지금 각 단과대별로 한 명씩인가 학과별로 한 명씩인가 나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유명무실하다면 빨리 해촉을 시키고 해서 조금 더 재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그리고 교육부에서는 사실은 두 개가 돌아갑니다. 글로컬 30 프로세스와 대학 통폐합 프로세스가 두 개가 투 트랙이 같이 동시에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을 저희 기획처에서 한꺼번에 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말씀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직원 윤기영입니다. 저기 캠퍼스총장제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언급을 안 하셨는데요. 계획서상에는 있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원주 캠퍼스 총장제가 20년 3월에 바로 시행한 건지 궁금합니다. 실제로 이해 가능성이 있는 건지. 26년 3월이요? 네네. 그렇게 지금 하려고 타임라인을 잡고 있고요. 캠퍼스 총장과 총장 이후 거버넌스를 빨리 확립을 시켜서 통합대학 출범과 동시에 진행이 돼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캠퍼스 총장 관련해서는 오늘도 계속 강원대 측과 긴밀히 접촉을 통해서 의견 교환이 이루어지고 있고 아직도 수정 중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지금 초안인데 보여드려도 될까요? 총장님? 오늘 아침에 온 거? 네. 사실은 오늘 아침에 온 거라서 제가 뒤에다 만났습니다. 이거는 사업계획서 내에는 좀 다른 그림이죠. 그죠? 직능부총장, 3부총장이 되어 있었고 여기에 되어 있었는데 지금 정책연구팀과 강원대 측 그리고 우리 측이 좀 많이 조율을 해서 만들어진 건데 아직도 수정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 저희들이 요청을 하고 수정 사항이 있어서 제가 공유를 할까 말까 고민스러웠었는데 어쨌든 이게 최종안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여기에 조금 더 캠퍼스별 자립이나 캠퍼스 총장의 어떤 지위 문제 등이 조금 더 부각이 되고 조금 더 명시화돼야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수정이 될 겁니다, 이것도. 예, 제가 참고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현행 국립학교 설치령엔 캠퍼스 총장이라는 직위가 없습니다. 총장 그리고 부총장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 캠퍼스 총장이라는 부분들이 법적으로 좀 명확하게 독립된 지위로 만들어져야 되지 않는가라는 의견들을 가지고 있고 이 의견이 반영이 돼서 고등교육법 그리고 국립학교 설치령이 좀 개정되는 데까지 이르도록 되어져야 유명무실한 캠퍼스 총장이 아니라 실질적인 캠퍼스 총장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해 당사자가 한 3그룹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있고 강원대학이 있고 그다음에 교육부가 있는데 미묘하게 입장이 조금씩 다르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이게 2차 방정식 정도가 아니라 상당한 고차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답을 드리지 못하는 부분 좀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의 목표는 캠퍼스 총장제가 캠퍼스 총장이라는 직위가 국립학교 설치령에 담아지도록 법령이 개정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캠퍼스 총장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캠퍼스 총장은 저희 본부 입장에서는 절대 부총장급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총장 이상, 총장과 부총장 그 사이에 어디쯤일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게 이제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그러니까 조금 그렇게 그런 관점에서 좀 쳐다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면.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그 홈페이지에 올라온 중간 계획서를 좀 읽어봤는데요. 이 글로벌 사업이라는 게 결국엔 뭐 지역과 대학의 상승 발전인데 그 내용을 보시면 직원에 관한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조건과 관련된 내용도 없고 처우 개선을 어떻게 할 것이다,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다 하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직원은 항상 뒷전이 아닌가 싶어서 혹시 어떻게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지금 아까 총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골조가 쓰고 대들보가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그 이제 벽면을 바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위에 인테리어는 조금 후차적으로 저희들이 논의를 해서 우리 캠퍼스가 홀대당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죠? 또 다른 질문 있습니다. 저기. 네, 안녕하세요. 법학과 학생회장 김성민입니다. 학사 구조 제거 조화에 대해서 질문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다른 학과들과 달리 법학과는 법학 전문대학원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로 인해 다른 학과와 다른 좀 특수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들어온 신입생들뿐만 아니라 기존의 학생들도 갑자기 학과가 없어지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법학과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지, 혹은 법학과 학생들의 전문 교육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그 문제점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고 저희들이 지금 방안을 검토 중에 있고요. 특히나 이번 통폐합 심사위원회 가서 봤는데 그 심사위원 중에 한 분이 법학과 교수님이세요. 그래서 제가 그 사항을 좀 면밀히 좀 검토 좀 해달라, 또 제안도 해달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시는 게 법학 전문대학원이 있으면 법학과를 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같은 학교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학과의 존폐가 굉장히 걱정돼서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희들이 많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검토돼서 그 안을 몇 개를 몇 개 안을 제안을 할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존속기간 동안 재학생들은 존속기간 동안 재학생들은 전혀 관계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의 문제를 또 고민하시는 거죠. 예, 존속기간 동안에는 관계는 없습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강릉원주대학교 총학생회장 이재현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제 학사구조 재구조와 변화에 관련해서 지금 통폐합 혹은 단과대학 편입 혹은 전공 변경 등 이슈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학생사회와 깊은 연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방금 법학과 같은 사례도 현재 도고동문학과 사례를 보면은 현재 도고동문학과 학생들은 폐과가 확정된 이후 입학 정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후생복지 측면에서 분명히 불리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법학과도 입학 정원이 존속되지 않는다면 분명한 피해가 있을 것이고, 또한 현재 다양한 학과들에서 통폐합 이슈가 있지만 현재 학생들은 전혀 공유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획처 사이에서 현재 학사구조 변화 혹은 통폐합 사례로 어떤 학과들 이슈가 되고 있는지 공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슈가 되고 있는 거는 이제 다 마무리가 됐고요. 이렇게 확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폐과가 돼서 입학 자원이 없을 때 좀 후생복지 차원에서 문제가 됐다라는 거는 저희들이 조금 더 후생복지 차원에서 차별을 안 받도록 저희들이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강릉대학교와 원주전문대가 이제 원주대학교가 통합을 했을 때 예. 학과 변경이 실제로 일어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아교육과와 산업경영공학과가 그 예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통합을 한다 하더라도 통합을 한 즉시에는 변경이 되지 않겠지만 이후에 혹시 학과 이동이 생길 것이라는 걱정도 학생들은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혹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글로컬 30 요 사업 계획서를 통해서는
바뀌는 건 전혀 없습니다. 지금 요 학사구조 재구조화를 통해서만 이동이 있고, 그리고 이 이동은 원칙이 학생, 교수, 학과의 이동은 없다라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동은 없다라고 판단이 되어지고, 앞으로 그 학령 인구가 훨씬 더 줄어들어서 학과에 경쟁력이 없을 때에는 그때는 또 상황이 달라지는 거겠죠. 그건 아무도 예측을 못할 것 같습니다. 예, 정말. 예, 학생회장님께서 원주대학과의 통합에 대해서 사례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 원주대학과의 통합 사례가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보면 이후에 통합 후에 학과들이 어떻게 될 건지를 유추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원주대학이 이제 학과를 통합을 하더라도요, 지금 여기 보면 탑클래스 통합학과, 캠퍼스 내 통합학과가 있고 캠퍼스 간 통합학과가 있는데, 캠퍼스 내 통합학과는 별 문제가 안 될 걸로 보고 캠퍼스 간 통합학과에 관심이 많으실 걸로 보는데, 캠퍼스 간 통합학과로 결정이 되었다고 해도 현재 시작하는데 특정 학과가 뭐 춘천으로 간다, 원주로 간다, 삼척으로 간다 이런 건 없습니다. 일단 그 자리에 그대로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그 입학한 학생들은, 모든 입학한 학생들은 입학 시의 조건을 졸업시까지 그대로 가지고 갑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강릉원주대학교의 총장으로 임명을 받았잖아요. 2026년 3월이 되면은 2년 만에 이제 총장이 아닌 게 되는 거죠. 강원대학교가 되니까 강릉원주대학교라는 이름은 없어집니다. 없어지더라도 강릉원주대학교라는 명의로 들어온 학생들은 졸업할 때 난 그냥 강릉원주대학교의 졸업장을 받고 싶어 하면은 강릉원주대학교의 졸업장을 받는 거고요. 그리고 통합한 대학의 졸업장 명칭을 받고 싶어 그럼 그 취사 선택할 수 있을 걸로 전망합니다. 그러면 총장도 2년 후에 뭐 부총장급, 총장이 아닌 급으로 격하는 되지만, 일단 그 4년의 임기에 임명을 받은 상황에는 기존의 국립강릉원주대학교의 요소가 남아있을 거기 때문에 제가 그 나머지 2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그 총장에 대한 처우를 유지를 하고 갈 거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대학교는 시작할 때 스타팅 포인트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졸업할 때까지 그거를 유지하고 갈 수 있게 돼 있고, 만약에 선택이 가능하다면 학생 입장에는 더 유리한 선택을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모색할 수 있는 것이지, 기존의 거를 갑자기 저쪽으로 가라, 이쪽으로 가라 이렇게 된다던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후배가 결국은 어떻게 될 것이냐, 학생 수가 줄어들면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는요, 글로컬 대학이 됐다고 해서 다 안심하고 있을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그 전임 김원영 강원대 총장님도 그걸 제일 우려하셨는데, 글로컬 사업 이제 됐으니까 우리 대학 이제 앞으로 잘 존속할 거다. 아닙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핵심은 학생들이 얼마나 선택해주는 대학이 되느냐에 대해서는 여전히 똑같이 아니면 더 열심히 더 힘들게 노력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다만 그렇게 노력을 하다가 학생 수가 정말 떨어져서 학과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그때는 버틸 수 없는 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 시점이, 학과를 유지할 수 없는 시점이 어느 정도 학생 수가 됐을 때가 마지노선으로 볼 것이냐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야 되지만, 학생 수가 입학한 한 학과에 5명밖에 안 되는데 그 학과가 여기는 그게 춘천이 됐던 그게 강릉이 됐던 여기는 5명, 여기는 30명 이랬을 때 이 5명의 학과를 유지하기는 어려울 걸로 보거든요. 근데 그 시점에 이제 2030년 넘어서야 이제 올 시점인데, 그것까지 무조건 3명이 돼도 1명이 돼도 학과를 유지하라라고 요구하는 거는 사실은 무리라고 저는 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얘기를 해서 긁어부스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거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학생 수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교수가, 직원이, 그리고 그 학과의 학생들이, 또 그 학과의 졸업생들이 같이 열심히 학과를 일구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생이 많이 들어와서 이걸 유지하는 게 목표인 거고, 그게 어느 순간에 학과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짜그러진다. 사실 그 도구동문학과의 경우는 그게 이제 18인선으로 그 당시 설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결정이 된 거고요. 이 결정선을 더 낮춰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결정선을 낮추기 위한 노력을 올해 남은 하반기 이내에 할 거고, 저쪽 통합대학의 총장이 결정이 되면 내년까지는 각각의 학칙에 따라서 통폐합이나 이런 그 학과의
선택지나 이런 거를 각각의 학교의 룰에 따라서 가겠지만 2020년 3월 이후에 장기적으로 어떤 선이 되어야 하느냐에 있어서는 상당히 일찌감치 이야기를 해서 가급적 완충이 충분히 인정될 수 있는 수준에서의 폐지 기준은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폐지 기준에 다다르지 않도록 하는 노력은 여전히 계속 해야 되는 노력이다라고 아무도 그거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영구적인 건 없습니다. 40명의 입학 자원이 줄어드는데 어떻게 현재 시스템이 영속적으로 가겠습니까? 다만 그것이 빨리 오는 것을 막고 최대한 뒤로 늦추고 그것이 이제 글로컬 사업에 선정되는 거에 하나의 밑받침이죠. 그 위기가 빨리 오는 거를 가급적 시점적으로 뒤로 늦추고 그리고 그 준비 기간, 그 여유되는 기간 동안에 뭔가를 노력할 수 있는 예산적인 투여나 이거에 대한 가능성을 넓히고 글로컬 재정 지원 사업을 통해서 가능성을 넓히고 이러려고 사업을 하는 거고 자동적으로 되는 건 없이 그렇게 넓히는 동안에 모든 구성원들의 공동 노력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무지갯빛 꿈으로 글로컬 대학 30 점철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위기 상황이 오는 거에 대해서 버틸 힘과 극복할 자원을 확보하기 위함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이게 더 맞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기. 네, 보건복지대학 학생회장 박성준이라고 합니다. 그 원주 캠퍼스에 산학협력 유치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공간 확보는 어디에 했다 하실 건지 지금 원주 캠퍼스 보건복지대학에 하나의 학부가 하나 생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학부도 지금 들어갈 공간이 없어서 나눠서 사용하게 된다고 들었는데 산학협력을 유치하게 된다면 어느 공간에 유치하실 생각인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학생의 구조를 어떻게 하실 건지 예를 들어 총학생회를 예로 들자면 춘천 캠퍼스에 가장 큰 총학생회장을 두고 각 캠퍼스에 총학생회장제로 운영을 할 것인지 아니면 각 캠퍼스 총학생회장으로 임명을 하실 것인지 그리고 학칙 개정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예산 운영 보고 그런 것들 이제 학생회 측에서 이제 해야 되는 감사 같은 것들이 수정이 된다면 많은 학과에서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것들이 언제 수정되는지 그리고 자유전공학부 생긴다는데 거기에 대한 학생회가 따로 유치가 되는지 그 학생에 대한 그 복지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궁금합니다. 지금 먼저 현장 체험 오픈센터는 지난번에 우리 주요보직자분들이 가서 공간을 쭉 둘러봤습니다. 그래서 그 빌딩이 뭐죠? 그 쌍둥이처럼 이렇게 짓겠다 해서 그 큰 공간에 10층짜리 건물을 짓겠다라고 지금 안으로는 있습니다. 그렇게 공간을 새로 만들어서 그 센터를 만들 거고요. 그리고 학생회 관련해서는 그 좋은 안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좀 주십시오. 그 학생회까지 그 거버넌스 차원에서 논의가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좋은 안이 있으면 저희들이 역으로 이렇게 좀 꾸며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역제안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좀 안을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뭐였었죠 마지막에? 자유전공학부 학생회 말씀드렸습니다. 자율전공학부 학생회도 학생회에 포함이 돼야 되죠. 그것도 똑같습니다. 다른 학부랑. 예.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그래서 지금 아까 현장 체험 오픈센터는 총장님이랑 원주 총장님이랑 그리고 또 원주시까지 또 가셔서 매칭 펀드나 기반 재정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확보가 돼야지 실제로 이 공간에 어떻게 짓겠다라는 그 구체적인 안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더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그 인문대학 비상대책위원회 비대위원장입니다. 그 다름이 아니라 저희 인문대학 같은 경우에는 지금 5개 학과가 글로컬 단과대학이 되고 그리고 글로컬 통합학과에 일본학과가 들어가게 되는데 아까 이제 총장님께서 말씀하신 걸 들어봤을 때는 일본학과도 그러면 글로컬 단과대학으로 전환된 인문대학 내부에서 존재하는 건지 아니면 제가 듣기로는 그 사회과학대학에도 요청을 했다가 반려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일본학과는 어느 위치에서 이제 학과 운영이 되는 건지 그런 게 지난번에 그 똑같은 질문을 저희 교수님들한테도 받아서 똑같이 대답을 했습니다.
글로컬 단과대는 자격입니다. 자격. 그 단과대의 자격입니다. 그러니까 인문대학의 자격이고요. 그 자격에 포함 안 되는 학과는 일본 학과입니다. 그러니까 글로컬 단과대 자격으로 지원해주는 그 예산이나 인력이나 기타 등등 베네핏은 지금 일본 학과를 제외한 다른 학과, 글로컬 단과대학에 포함되어져 있는 학과만 지원을 받게 되고요. 일본 학과는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 학과는 단지 글로컬 통합학과에 의한 그런 재정 지원과 그런 베네핏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은 지리적인 위치적인 이동은 없이 그냥 인문대학 내부에 위치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인문대학 안에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일본 학과도 인문대학 안에 있고. 예, 감사합니다. 답변했습니다. 또 다른 질문? 많은 질문이 다 해소가 된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제 말은 마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총장님 한 말씀 하지 않겠습니까? 예. 아까 서두에서도 내부 대한 소통이건 사람에 대한 소통이건 모든 게 다 100% 외부 사람한테도 내부 이용이 완전히 투명하게 공개되는 게 바람직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고민스러운 부분은 있습니다만 적어도 동창회 정도까지는 내부 구성원과 동일한 수준의 정보 제공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보 제공의 방법이라는 것이 아까 뭐 이런저런 시민단체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글로컬과 관련된 어떤 진척사항을 시시콜콜 그 단체들에 다 리포팅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외부에 소통하는 방식은 보도를 통해서 기자 브리핑을 한다든가 기자회견을 한다든가 하면서 나가는 것이고 또는 홍보 자료나 이런 걸 통해서 나가는 것이고 학내 구성원과 동창회는 그걸 일일이 다 보내거나 이메일 이걸 또 다 열어보시는 게 홍수 속에 살면서 쉽지도 않은 일이고 하기 때문에 글로컬과 관련된 글로컬 사업과 관련된 게시판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관심이 있으신 분은 그 게시판에 접속해서 안에 업데이트되는 풀어서 내부 소통 물론 뭐 간혹 이런 설명회라든가 자주 해서 모든 걸 자세히 시간적인 제약이나 공간적인 제약을 감안할 때 이걸 이렇게 자주 열기 쉽지 않을 거고요. 가급적 게시판을 통해서 충분히 정보 입수를 해 주시고 궁금한 사항은 그 게시판을 통해서 또 질의응답을 하거나 하는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현재 게시판이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게시판에서 올라오는 내용 관심 좀 가져주시고 거기에 또 게시판이 좀 제안도 해주시고 그래서 내부 구성은 가급적 게시판을 통해서 할 거고 외부 쪽은 보도를 통해서 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 자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관심 가져주시고 본부에서도 소통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게시판 활용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끝났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이거 그만